얘네 이제 건축학과 애들은 어디로 취업하냐는 건데 경력직은 좀 되게 열리는 많죠. 가는 것 같은데 다들 그만두니까. 제자들한테도 아니 꼭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디 가서 하면 한 3년 정도 참고하면 보통 건축학과 들어오는 게 디자인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 멋진 건물 같은 거 만들고. 네. 네. 근데 그거는 건축학과의 요만큼. 한국만 그런가? 디자인이 중요한 거야? 디자인이 아무튼 뭐 얘기해봐요.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부터 뭔데요? 이러면 아니 좀 물어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절어요 시작을? 아니 당연히 건축가는 설계가 메인이니까 디자인을 좋아해서 온 거지. 그래서 일단은. 피드백 좀 얻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할게 그러면. 진짜. 보통 건축학과를 졸업하면 멋진 건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 건축의 일부만 그렇게 하는 건 것 같고, 그래서 건축학과는 뭘 배우고 졸업을 하면 어디에서 일하는지, 어떤 애들이 돌아오면은 좀 자기 적성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순차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건축학과는 무슨 과목을 배우는 학과입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 안에서? 일단 학공학 차이부터 뭐 건축학이 있고 건축공학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과가 있는데, 건축학은 그 설계, 도면을 그리고 시공이 됐고 실제로 공사하기 전 단계의 이제 단계들 기획하거나 디자인하는 그런 단계의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친구들이 이제 선택하는 과고, 5년제고, 건축공학은 이제 이걸 어떻게 짓는지에 따른 그 시공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는 학과죠. 그리고 4년제고 이제 기술사의 길을 걷는, 조금 그 두 가지 다 전문가의 길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사, 건축가가 되는 게 이제 건축학과, 시공하는 그런 걸 배우는 게 건축공학과. 들어갈 때부터 공학과 따로 건축학과 따로인 거죠. 그건 학교마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학부로 꼽아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학년 마치고 나눈다든지 뭐 2학년 마치고 나눈다든지 하는 과가 있고. 소장님네 학교는 어때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는 그 인테리어과도 있어요. 학부대. 네, 이거 다 같이 들어와요. 네, 걔네들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건축공학, 건축 그리고 인테리어과 이 세 과가 네. 같이 몇 학년 때 있어서 나눠요? 2학년 때. 2학년 때 나눠져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공학 인테리어보다는 설계 전공하는 비율이 많이 높은 편이에요, 요즘 들어. 네. 현실적인 얘기로 건축학과는 라이센스로 이렇게 보장이 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실내 디자인은 이제 그게 없어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를 그 순간에 고민을 할 때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그 라이센스 있는 쪽으로 가서 하다가 자기는 길을 실내 디자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왕이면 그 면허를 가능한 쪽으로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건축공학과는 그러면은 건축사가 될 수 없는 거야? 없죠. 그럼 네. 그쪽으로도 넘어가려면 복수 전공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야?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5년제를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학원들이 그게 있어요. 이게 그게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걸 근데 나와야지만. 말씀하신 대로 복수 전공으로 되는 학교들도 있기는 있는데 하고, 그러면 막 6년 이렇게 걸려요. 일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예 안 돼요. 없어. 이제는 막았어요. 그건 좀 심하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로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뭐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고. 그럼 4년제 애들은 건축사를 따려면 어떤 아예 없어요? 대학원에 그러니까 건축 전문 대학원을 가는 길밖에 없는 것 근데 같네요. 그게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4년제 학생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예 기간을 거의 10년 이상 이제 끝난 게 재작년인가에 그 유예 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유예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면 그럼 아예 뭐 그 과는 없애버려야지. 사업적으로 보면은 건축사가 있는 건축 업계가 있고 건축사가 없는 건축 업계도 충분히 있고, 설계 업계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4년제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5년제로 바꾼 그 측에서는 하는 얘기는, 만약에 너희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그 10년 동안 준비해서 국제 기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맞춰서 5년제가 되라라고 이렇게 유예 기간을 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0년 동안 이제 못한 이제 학교는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학교 된 내부 상황이죠. 사정들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5년제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이것만으로 솔직히 몇 편 나와요, 이거는. 지금 4년제, 요즘 뭐 또 5년제 굳이 다시 5년제 뭐 해야 되냐, 다시 4년제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고, 의견들이 여러 가지 되게 일이 많습니다.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의견 되게 많고요.
수업들은 어떤 과목들을 뭐 배우나? 계속 얘기해 이것도 주세요. 제가요? 분량 좀 나누죠. 그러니까 먼저 해요, 그러면. 뭐 나는 내가 하는 거밖에 모르지. 그 스튜디오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설계를 하는 걸 배우고 모형 같은 걸 만들고. 근데 이게 한 번 하면은 6, 7시간씩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완성 수업. 이러면은 학점은 몇 학점이야? 저희 학교 5학점, 기준으로 6학점. 6학점이에요. 아, 그럼 많이 네. 주는구나. 저는 7시간씩 뭐 그렇게 하고서 한 3학점 뭐 그렇게 주나 싶어. 6학점 받으려면 12시간 어. 수업해야 되는 게 정신인가? 2시간이 이론이고 4시간이 그렇죠. 실기. 그래서 8시간 플러스 2시간 해갖고 10시간, 5시간, 5시간. 이게 이제 저희 학교네요.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뭐를 하길래 이렇게 긴 시간 하는 거야? 뭐 사실 프로젝트를 하나 우리는 소규모로 하니까 보통 10명 내외 그룹의 스튜디오니까 그거를 또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수업 시간이 정규 뭐 학교마다 5시간에서 7시간 사이로 돼 있어도 어쩔 때는 진짜 10시간 하는 날도 있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설계 스튜디오 안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부터 말 그대로 공간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훈련.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치수에 관한 뭐 3,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이제 각각 직접 뭐 구체적인 집을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면 디자인적인 요소들, 법적인 요소들, 기능적인 요소들 되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그 수업에서 포함해서 배우는 시간인 거죠. 건축 역사나 뭐 그런 건 그것도 수업 있죠. 네. 아, 너무 그것도 좋죠. 1, 역사도 2학년 당연히 때 1학년 때. 네. 서양 건축사, 한국 건축사, 그다음 근대 건축. 굉장히 조금 특이한 게 미대의 그러니까. 수업과 공대의 수업이 섞여 있는 그 과목들을 좀 많이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예전에 가장 홍대가 조금 홍대 매력적인 건축가가 거죠. 미대 소속이었다가 따로 분리됐다고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홍대 건축가가 인원수가 되게 많아서 걔네는 이제 공대 쪽도 아니고 미대 건축대학이 그렇게 됐다고?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도 그런가?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뭐 스쿨 오브 아키텍처가 분리돼 있던가 스쿨 오브 빌트 엔바이러먼트가 이렇게 돼 있던가. 여담인데 왜 그런 걸까? 네.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런 그렇겠지. 거죠. 여기 여기서 완성하고 저기는 니네는 완성하니까. 공학이야, 니네는 뭐 미학이야 그러니까 내 이렇게 얘기는 하기가 명확하게 힘드니까. 그냥 좀 그 독특한 분리하기 쉬운 그런 독특한 성격의 학문이라서 그냥 딱 나눠서 많이 하는 걸 수도 있겠네. 미대에 알아서 좋은 있으면 것들이니까. 미대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공대에 있으면 공대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래서 그런가 봐. 그렇죠. 딴 데 있으면 미대 사람들이 오라 그러고 미대 있으면 공대 사람들이 오라 그러고 그 사람 좀 밝게 보세요. 왜 이렇게 지금 따라왔다고 너무 조금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세상을 밝게 보셔야지 자꾸. 그럼요. 어떤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사고력인 거겠죠. 사고력. 뭐 사물을 관찰하고 그거를 해석하고 또 그거를 자기만의 그림 어떠한 그리는 역량. 그런 기술적인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막 컴퓨터 툴 가르쳐주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애들 맞아요. 컴퓨터나 가르쳐주고 있어? 그거 그러니까. 지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요거 CAD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저도 뭐 툴 자체를 이렇게 소개 정도 네. 하면 저희 때는 따로 툴을 사실은 툴 과목이 없었거든요. 그땐 딱히 저희 없었잖아. 그때는 손으로 그리던 시대 아니야? 아니야 이제 우리가 바뀌는 세대야. 그러니까. 네. 저는 라이노 배웠거든. 아니 저도 처음 학교를 갈 때는 되게 어린 척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막 모든 거를 컴퓨터로만 하기 시작한 첫 세대인 것 같아. 요즘에는 다 패드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필기하고 뭐 그런. 맞아요. 네. 그것도 세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기의 어떤 결과물의 디자인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를 계속 훈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제 생각엔 건축가 나온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데 이거를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사회적인 전문가분인 교수님들이 이제 실제 건축가분들이 오셔서 1대1로 자기가 한 20-30분을 이분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5학년쯤 되면 발표의 달인들이 다 돼 있고 남의 설득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건축가 출신들이.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저도 그러니까 다 잘하면 좋지만은 좋은 그림쟁이보다는 좋은 이야기꾼이 됐으면 맞아요.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또 항상 자기 프로젝트를 자기 스스로한테든 옆에 친구한테든 이걸 말을 해보면 거기에서 다 드러나잖아. 내가 뭐가 어떤 부분이 맞아요. 부족하구나. 맞아요. 내가 지금 고려가 안 된 부분이 또는 여기에 조금 어처구니 없는 부분들도 막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 디자인을 셀링하는 게 우리 건축가의 직업이라고 봤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셀링한다는 건 자기 머릿속에 진짜 좋은 디자인이 있다고 해도 그걸 구체화하고 그걸 상대방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애들은 그러면은 설계 소장님 같은 설계 사무소에서는 취직을 안 시켜요? 취직은 할 수 있죠. 네, 취직은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취직 시켜본 적 있어요? 건축공학과 소장님들 요즘 최근에는 없어요. 네, 사무실 아, 최근에는 공학 우리가 안 애들은 시킨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오려고 하지도 아, 아니 않죠. 오려고 해도 아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완전 다른 그게 수업을 제일 하기 다른 때문에 영역이니까. 예. 걔네들은 설계를 하거나 모형을 만들거나 이런 툴을 만들거나 이런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공학과하고 시빌 엔지니어 뭐야? 토목. 토목하고 뭐가 다른 거야? 규모가 다르죠. 규모에 네. 토목은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주로 하는 거니까요. 뭐 다리 교량 열쇠. 이런 네. 것들 하고. 근데 항만 이게 같은 거 말씀하신 하는데. 대로 깊이 들어가면 똑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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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서 토목도 구조 회사가 좀 꽂히기는 하거든. 맞아요. 그쪽으로, 아니, 네. 예. 아니 마찬가지로 도시를 하는 것과 우리 건축을 하는 것과 뭐 비슷하다면 똑같은 일을 하는 접점이 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좀 멀리서 이렇게 크게 보는 거고 우리는 근데 이제 이게- 거기 들어가서 좀 보는 거고. 근데 공학 쪽에서는 이게 기술적으로도 똑같으니까. 하긴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기본. 그래서 이게 그 연구 분야까지 깊게 들어가면 건축공학이 좀 약간 애매해요. 건축공학이 이게 건축학 쪽에 붙기도 그렇고 토목이 훨씬 더 그런 연구 분야가 좀 활발하게 돼 있어서 보통은 외국은 그래서 따로 뭐 아키텍처럴 뭐 시빌 뭐 그렇게 나눠. 그러니까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이라고 따로 보다는 있어요? 시빌 엔지니어링과 나중에 조금 더 심화로 갔을 때 그냥 스트럭처럴 엔지니어 뭐 이렇게 나누지 그냥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은 약간 뭐 본 적은 근데 없는 것 이제 같아서. 건축공학이 특화된 분야는 그런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설비 이런 에너지 쪽은 이게 토목이랑은 결이 다르죠. 그거 건축학과도 구조에 관련돼서 수업은 어느 정도 있죠. 있어요. 구조의 이해 정도? 구조 이해 정도. 이해. 구조가 저 때는 두 과목, 세 과목 정도 역학까지는 해요. 구조 역학까지는 하고 구조 역학까지 역학까지 하고 해. 저희과는 재료 역학까지 넘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얘기하면 심화 수학 같은 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가볍게만 넘어간다는 저희 학기 개념이지. 기준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정도면 충분히 우리 건축학에서는 이거 너무 그래서 지금 우리 딸 수학도 어려워지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근데 2학년 거를 보는데 2학년인데 아니 문제가 되게 고약해 요즘 애들. 초등학교 그러니까 2학년 아니 문제를 말씀하시는 이걸 읽고 있으면 뭐 누구나 들으면 이게- 중학교 이게- 가겠어. 그 문해력의 문제. 아니 이게 뭔 소린가 또는 왜 문제를 이따위로 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막 씻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떤 성향의 애들이 오면은 좀 좋을까요? 건축학과 들어갔다 이제 그만두는 애들도 많이 많죠. 예. 예. 어떤 일을 이런 만드는 작업을 즐기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사실은 조금 뭐 이과가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좀 힘든 애들이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 그래서 교수한테 정답을 계속 물어봐. 이렇게 설계의 정답을 물어보고 이거 자기가 한 거 이게 맞냐고 물어보고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물어보는 애들은 조금 힘든데 그런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혼나잖아. 저는 많이 혼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그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답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는 사실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 뭔가에 대해서 이걸 정의하고 뭐 집을 하면 집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집은 무엇이어야 될까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서 그 무엇이어야 될까에 대한 스스로의 정답을 찾는 과정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질문을 하기 전에 답부터 계속 네, 찾으려니까 답을 계속 이렇게 뭐 수학 정답처럼 이게 맞아요 하면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되려 뭐 그렇게 코딩이나 그 그래스호퍼 하고 프라메트릭 디자인 이런 쪽으로 풀면 여기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렇게 성향이 뭔지를 좀 잘 알기만 하면 나는 이런 성격의 거고 이런 거를 디자인으로 하면 난 잘하는 사람이야를 그 대학교 과정 동안 찾으면 그러면 어떤 성격이든 어떤 거든 뭐 다 자기가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기를 좋아하고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기본일 네. 것 같고 모형을- 그거를 관심이 없으면 뭐 하나씩 만드나? 한 100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지. 한 학기 아무튼 학기마다 만드는 게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중간 기말 네. 이제 그러면은 손준희 교수 말고는 한 2개 정도를 일단 기본으로 깔고 그러면은 만드는 뭐 거죠. 만들기 싫어하는 애들은 오면은 죽을 맛이겠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반드시 모형을 안 만든다고 건축을 못하는 건 그렇진 아닌데 않아요, 또. 근데 모형을 만드는 애들이 잘해. 얘기 안 해도 이제 계속 모형으로 스터디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예쁘죠. 맞다. 밤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밤새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뭐 이런 것들. 학년마다 달라요. 그것도 이게 저학년 때는 확실히 좀 스케치 잘하는 애들이 유리하고요. 아. 네, 왜냐하면 컴퓨터를 못 쓰니까. 네, 그래서 걔네들이 잘해 보여. 근데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모형 잘 만드는 애들이 확실히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잘 해 보이고 그 위로 가면 컴퓨터 툴 좀 잘 쓰는 애들이 막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막 교수님이랑 이렇게 잘 해갖고 종합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칭찬받는데 얘들이 사회에 나가서 얘들이 잘하냐?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또 건축가로 성공한 애들은 어디 알지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못하는 애가 진짜 그러니까 교수 눈에 아예 안 보였던 애가 이렇게 갑자기 사회에 나가서 잘하고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서 실제로 모르는 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티칭을 하면 얘는 진짜 틀려먹었다. 얘는 못하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사실 있잖아 하다 보면. 근데 속으로 나중에 또 엄청 또 잘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걸 하면 안 되겠다. 멘탈이 강한 애들?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재능이 필요하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뭐 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재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과가 아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졸업을 하면은 얘네 이제 건축학과 애들은 어디로 취업하냐는 건데 쪽이 경력직은 좀 되게 다양하게 좀 살 길이 되게 열리는 많죠. 가는 것 같은데 다들 그만두니까. 제자들한테도 아니 꼭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디 가서 하면 한 3년 정도 참고하면 너의 지금의 경쟁자들이 이미 다 그만둬서 네가 그 자리를 다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거지. 좀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그 초년생들은 약간 좀 한정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취업 분야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해주신다면 우선은 뭐 아틀리에나 뭐 설계사무소가 가장 많을 거고. 설계사무소를 그래도 요즘은 더 옛날보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 저희 학교에 뭐 변한지 모르겠지만 한 30-40%까지는 설계사무소를 가는 것 같고요. 졸업생들 중에서 시공사는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시공사가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고 근데 요즘 학생들은 일단 지방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공사를 가면 현장이 다 지방이니까 지방 그런 가야 걸 또 되는 싫어하는구나. 그렇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스타일이 이제는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해져서. 거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네. 이렇게 거친 일을 해야 되니까 옛날만큼 그런 거를 이제 더 덜 선호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래서 오히려 개발, 금융, 뭐 자산관리 이런 그래서 쪽으로도 이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옛날에 설계를 이렇게 하면 안 하고 난 다른 길 가겠다 해서 시공사를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거기에도 다 이제 자산관리 관련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기업 많이 가고요. 공기업도 많이 가요. 네, 공무원 LH, 공기업. 뭐 기본 제일 이제 많이 가는 게 LH랑 SH 이런 데가 그런데 네, 그런 데부터 해서 철도 뭐 이런 데도 철도 있잖아. 근데 이게 뭐 이게 소수긴 하지만 그런 애들도 근데 가. 너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기업에 대한 환상이 좀 너무 큰 것 같아. 근데 공기업은 여러분들 별로 안 좋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니 특히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뭐 시내 직장인이 뭐니 공기업 막 그러는데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몇 개 뭐 인천공항공사 뭐 몇 개 그런 거고 좋은 공기업은 이제 금융공기업들이 되게 좋은 거고 뭐 자산관리공사라든지 그것 그네들의 비교지 복지랑 아니, 이런 것만 우리보다는 따졌을 낫지. 때 아틀리에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게 좋은 어떤 대우를 받고 하지는 않아요. 일반 기업들도 많이 가요. 일반 기업이 이게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은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하나도 아니고 수십 개씩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부에서 관리하고 부동산 할 사람이 자산 필요한 이거를 거죠. 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건축하기든 공학이든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 큰 기업은 회사의 어떠한 건물 관리나 어떤 기술직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또 건축가 출신들이 꽤 있어요. LH나 SH 건축가가 많이 가는데 왜 정책하고 택지 나오는 거는 그따위야.
거기까지가 건축가들이 정책을 하지는 않으니까. 아 그래도 건축적인 마인드 있는 친구들이 뭐 제안도 하고 뭐 그럴 그건 거 뭐 아니에요. 직원들인데 뭐. 그건 직원들이고 다 그것도 도시나 이런 것도 다 외주 주는 거예요. 뭐 디자인 회사나 그러니까 인테리어 회사 뭐 그런 데는 어때요? 인테리어 많이 회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무대 디자인 뭐 이런 진짜 좀 공간적으로 그런 작업을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종종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게임 회사 쪽으로도 맞아요. 그 한참 한참 맨날 모델링하고 이거 보니까 맞아요. 한참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뉴욕에 그쪽 대학교가 굉장히 조금 미래적인 건축 디자인을 많이 하는 디자인 학교인데 저는 듣기로는 자기네들이 그 말 그대로 그 디자인을 구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게임 회사들 많이 들어가서 막 영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CG를 막 그렇게 자기 디자인 넣고 막 그런다는 얘기 들었던 것 석사 같아요. 동기 중에서도 뭐 구글 들어가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게임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 하면 그 되겠죠. CM이 빠진 것 같아요. CM. 아, CM. 네, 그거는 이제 감리랑 뭐 어백이 조금 감리랑 겹치니까. 좀 비슷하죠. 네, 근데 CM도 큰 회사들 거기는 신입 뽑아요. 아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건축 관련한 미디어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PHM? PHM도 있고 우리는 건축가는 안 뽑아. 예를 들면은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뭐 C3 뭐 이런 잡지들 사에서도 조금 이제 뭐 조금 일부 뽑는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있죠. 해외는 진출하는 거는 좀 힘든가? 한국 건축학과를 졸업하고서 해외 취직을 한다거나 솔직히 힘들지는 않는데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 아니 다 잘 가는 애들 잘 가잖아요. 사실 뭐 물론 뭐 인턴이고 그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더 많지만은 학생들이 많이 뚫긴 해야 돼요. 이게 뚫는다는 게 이렇게 비자 문제 당연히 있고 이렇게 해외 거주자지를 옮기는 거니까 뭐 일단 그런 이제 것들을 막 헤쳐 나가야 될 게 훨씬 많죠. 근데 취직하면 해요. 아니 1년에 몇 명 정도 해 취업해요? 바로 취업하는 애들. 바로 취업하는 그런 애들 이렇게 손에 꼽아요. 한두 명. 꼽죠. 그렇죠. 그게 한두 사실은 아니 근데 진짜 지원하는 애들의 비례해서 보면 그 수는 그 퍼센트는 꽤 그쵸. 높을 거야. 그러니까 그 주로 뭐 다 도전을 안 사실은 해서 그렇지. 유럽이나 미국 쪽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도 한두 명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은 돈을 꽤 안 준다면서. 맞아. 인턴- 저 그거 네, 얼마 전에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직원이어도 돈이 맞아요. 거의 없다고. 그럼 해외 진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서 뭐 해라는 뭐 대학 뭐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대학원 가는 거는 국내 대학원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는 거면 사실은 공부하는 거니까 무조건 좋지만은 그냥 근데 뭐 그러니까 괜히 그만한- 가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으니까. 그 대학원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5년 공부하고 또 갈 만큼의 가치가 있냐를 묻는 거지. 그 분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설계를 배우기에는 조금 아쉽고, 근데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4년제 나온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사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대학원은 가야 되니까. 근데 아니면 이론이나 뭐 근데 그거는 환경이나 에너지 좀 가면 좋죠. 약간 좀 전문 다르게 해서 대학원은 그래도 막 이렇게 스튜디오 베이스로 설계를 배우고 하니까 그런데 일반 대학원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대학마다 외국은 좀 특성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 좀 디자인에 특화된 애들이야. 뭐 얘네들은 뭐 엔지니어링 쪽에 좀 특화된 애들이야. 그런데 학교마다 좀 다른 게 한국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애들이 뭐 좀 다르다 아니면 배우는 게 좀 다르다. 분위기는 뭐 분명히인데 제가 뭐 잘은 모르는데 제도적으로 우리는 커리큘럼이 고만고만한 게 어떤 자율도가 별로 없나요 대학에? 그게 인증 5년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 근데 5년제. 뭐 우리나라만 인증하나? 이렇게 유난을 떠. 그러니까. 인증을 맞아요. 그건 좀 맞는 것 같아. 속 시원해. 인증이 되게 빡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틱박스 만들어놓고 요거 있네, 요거 있네, 요거 있네. 근데 그거를 하는 이제 게, 제도적으로 요번에 개선된 인증 기준이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행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여튼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항목이 막 있었어요. 그걸 다 채우면 5년이 꽉 차. 그래서 학교들이 다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과목 수나 이런 게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확 다르진 않아요, 학교들이. 근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제도를 좀 바꾸셔서 인증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학교별로 특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멤버십으로 볼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에는 건축학과 쪽으로 좀 잘 나간다는 대학교가 어디? 멤버십 얘기. 그래?
아니 뭐 아니 전통적으로 뭔가 딴지를 걸고 싶은데 할 말 없다. 아니 전통적으로 를 일단 위로 두고 내가 거기 들어가도 돼? 나는 그렇게 보는데. 저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냥 줄 세우기 한 거잖아. 성적 순으로.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들려.